오늘 영상에서는 간 손상을 나타낼 수 있는 몇 가지 초기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신호를 아는 것은 간 손상의 진행을 막기 위해 사전에 조치를 취하는 데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간은 적절히 관리하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국간재단에 따르면 간 질환은 이미 국가적 도전 과제이며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가공식품 섭취 증가, 약물 과다 사용, 음주 증가 등으로 인해 향후 몇 년간 간 질환 사례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경고입니다. 더 건강한 습관을 채택하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이러한 질환을 예방하고 적시에 치료해야 합니다. 우리의 간 건강은 전반적인 웰빙을 위해 필수적이며 지금 행동할 때입니다. 따라서 간에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세요. 간을 깨끗하게 하고 추가적인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몇 가지 자연 치료법도 논의할 것입니다. 첫 번째, 창백한 대변. 창백한 대변은 간 손상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음식을 섭취하면 간에서 음식을 소화하고 지방을 분해하기 위해 담즙을 생성합니다. 이 담즙이 대변에 정상적인 갈색 색깔을 부여합니다. 하지만 간이 손상되거나 지방간이 있는 경우 담즙이 담관을 통해 흐르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변의 색을 더 밝거나 창백하거나 점토색으로 바꿉니다. 지방 소화 불량으로 인해 대변이 부력 때문에 변기 물 위에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즉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두 번째, 야맹증. 야맹증. 어두운 곳에서 시야가 잘 보이지 않는 상태는 또 다른 간 손상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간의 역할은 독소를 걸러내고 단백질을 생산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비타민 A를 망막으로 운반하는 레티놀 결합, 단백질도 포함됩니다. 간이 손상되면 비타민 A 결핍이 생길 수 있고 이는 어두운 곳에서 시야를 책임지는 망막세포에 영향을 미칩니다. 야맹증을 경험하고 있다면 이는 간 손상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발 부종간. 손상은 말초 부종이라고 하는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주로 다리와 발의 조직이 붓는 현상입니다. 간이 손상되면 체내의 수분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단백질인 알부민을 충분히 생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불균형으로 인해 하체에 체액이 축적되어 발이 붓게 됩니다. 계속 진행하기 전에 이 비디오를 즐기고 계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최신 비디오를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네 번째, 눈꺼풀 주변의 흰색 또는 노란색 돌기. 간 손상의 또 다른 이상한 신호는 눈꺼풀 주변에 흰색 또는 노란색 돌기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주머니나 돌기는 황색종으로 알려진 콜레스테롤 침착물입니다. 간에 문제가 있으면 간이 콜레스테롤을 분해하지 않고 대신 신체의 여러 부분, 포함하여 눈꺼풀에 축적됩니다. 황색종은 간 질환의 신호일 수 있으므로 무시하지 말고 즉시 간 검사를 받으십시오. 다섯 번째, 오른쪽 압박감. 간 질환의 잠재적인 신호로 주목할 만한 것은 식사 후에 특히 오른쪽 늑골 아래에서 압박감이나 불편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간 손상으로 인해 간에서 생성되는 담즙이 걸쭉하고 진흙처럼 되어 담낭으로 연결되는 작은 관을 막습니다. 이 담즙의 축적은 늑골에 압박감을 주고 흉근신경에도 영향을 미쳐 오른쪽 어깨의 근육 긴장과 불편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각을 간 문제의 신호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며 너무 늦기 전에 도움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피부의 보라색 또는 빨간색 돌기. 의학적으로 간이 손상되면 피브리노겐과 같은 단백질을 생산하지 못합니다. 이는 혈액 응고의 중요한 응고, 연쇄 반응의 주요 성분입니다. 이로 인해 쉽게 멍이 들고 더 자주 멍이 들 수 있으며 이는 피부의 발진처럼 보이는 비정상적인 보라색 및 빨간색 반점이나 돌기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로 하체와 팔 주변에서 관찰되며 때로는 간질환의 신호이기도 한 혈액순환 불량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갈라진 발 뒤꿈치는 다양한 건강 문제, 포함하여 간 손상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비타민 B4, 니아신넬을 사용하여 피부를 촉촉하고 매끄럽고 강하게 유지하여 손상으로부터 보호합니다. 그러나 간이 손상되면 스스로를 치유하려고 하면서 비타민 B3의 저장량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비타민 B3의 결핍은 발 발뒤꿈치 및 발바닥의 갈라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갈라진 발 뒤꿈치는 영양 결핍이나 건조한 피부, 발 위생 불량 또는 장시간 서 있는 것과 같은 다른 요인들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간 손상이나 다른 건강 문제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진단을 위해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덟 번째, 흰색 또는 부은 손톱. 흰색 또는 부은 손톱은 심각한 간 손상이나 손톱의 산소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기저 건강 문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1950년대에 실시된 연구에 따르면 심한 간 흉터가 있는 10명 중 8명이 완전히 흰 손톱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손톱의 외관과 간 건강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었습니다.
둥글고 확장된 손가락 끝이 특징인 공봉형 손톱은 만성 저산소증과 같은 간 질환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손톱 외관의 변화와 다른 증상을 모니터링하면 간 문제의 조기 발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9번째, 짙은 색 소변. 소변의 색깔이 짙은 노란색이나 갈색이라면 간이 손상되었을 수 있는 증상입니다. 간은 혈액에서 노폐물을 여과하고 처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여기에는 소변의 색을 부여하는 노란색 색소인 빌리루빈이 포함됩니다. 간이 손상되면 빌리루빈을 제대로 여과하지 못하여 체내에 축적되고 소변이 더 어두운 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는 간염, 간경변 또는 간악근맹간은 다양한 간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10번째, 황달. 황달은 지방간의 중요한 증상입니다. 황달은 적혈구가 분해되는 동안 생성되는 노란색 색소인 빌리루빈이 과도하게 축적될 때 발생합니다. 건강한 간에서는 빌리루빈이 효율적으로 처리되고 배출됩니다. 그러나 간이 지방 축적으로 인해 손상되면 빌리루빈을 처리하는 능력이 저하되어 체내에 축적됩니다. 이 축적은 피부, 눈 및 점막이 노랗게 변하게 하여 황달의 특유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11번째, 거미정맥. 거미정맥, 일명 모세혈관확장증은 피부 표면 가까이에 나타나는 작고 확장된 혈관입니다. 종종 붉은색, 파란색 또는 보라색 선으로 된 거미줄 모양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거미정맥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러한 정맥은 얼굴, 다리 및 발에서 흔히 발견되며 간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간이 손상되면 에스트로겐면 수치가 상승하여 정맥 내 압력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혈관이 눈에 띄게 됩니다. 거미정맥은 간경변 또는 간염과 같은 다른 간 질환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12번째, 가려운 피부. 가려운 피부는 간 손상의 일반적인 증상입니다. 이 상태는 간이 담즙산을 제대로 여과하지 못하여 피부 아래에 축적되면서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히스타민이 혈액에 축적되어 가려운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로 인해 피부가 건조하고 벗겨지며 가려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위에 언급된 증상 중 하나라도 있다면 의사와 상담하여 간 초음파 검사를 통해 간 손상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 손상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간 손상은 4단계로 진행됩니다. 처음에는 간세포에 과도한 지방이 축적되어 염증과 섬유화라는 흉터 조직의 발달로 이어집니다. 이 단계에서 멈추지 않으면 간의 영구적인 흉터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를 간경변이라고 합니다. 이는 가장 위험한 단계로 간부전으로 이어집니다. 다행히도 간은 적절한 식단과 다른 치료법으로 완전히 치유되고 재생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간을 치유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유기농 커피를 마시기 시작하세요. 설탕을 넣는 대신에 반 티스푼의 강황을 추가하세요. 강황의 파이토뉴트리언트와 커피의 폴리페놀은 흉터 조직 형성을 줄이고 약물, 알코올 및 과당으로 인한 손상을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매일 최소 1리터의 물을 마시는 것도 혈액을 희석하고 간이 지방 침전물을 분해하는 담즙을 생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생강, 강황, 계피, 민들레 뿌리, 밀크시슬, 영지버섯, 녹차, 정향과 같은 간을 정화하는 허브와 향신료를 식단에 최대한 많이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간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염증을 일으키는 씨앗, 오일을 식단에서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옥수수, 면실, 카놀라, 유채, 콩기름, 마가린 및 저품질 가공 올리브 오일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오일은 간 염증과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를 버터, 타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및 코코넛 오일과 같은 항염증성 지방으로 대체하세요. 이러한 더 건강한 대안은 요리의 맛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간 보호 속성도 제공합니다. 셋째, 황이 풍부한 음식을 식단에 포함하세요. 잎이 많은 채소, 루콜라, 무, 마늘, 브로콜리, 방울양배추, 케일, 양배추, 버섯, 박목하여 기른 달걀, 기름진 생선, 호두, 양파, 파 및 브로콜리 새싹과 같은 음식은 글루타티온 수치를 높여 간, 해독과 지방 제거를 돕습니다. 이들의 황성분은 독소의 분해를 지원하여 전반적인 간 건강과 기능을 촉진합니다. 이러한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지방간 질환을 퇴치하고 신체의 자연적인 해독 과정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넷째, 가공식품과 설탕이 많은 음식을 먹지 마세요. 간 손상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설탕, 전분 및 밀가루 기반 음식을 줄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빵, 비스킷, 과자, 케첩, 팬케이크, 파스타, 탄산음료 등을 말합니다. 지방간 또는 손상된 간은 과당이나 과일당에 민감하므로 과일 주스와 알코올 섭취를 완전히 중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간을 치료하는 여정을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다섯째, 간 내부의 염증을 줄이고 지방 침전물을 제거하기 위해 정제된 담즙 보충제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티에카의 정제 담즙 염 또는 황소 담즙이 포함된 소화효소와 같은 보충제는 특히 아침에 공복에 섭취할 때 효과적이며 간에서 지방을 제거하고 담낭 결석 형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간 건강 요구에 가장 적합한 보충제를 결정하기 위해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간에 휴식을 주고 건강을 유지하는 멋진 방법은 간헐적 단식입니다. 간헐적 단식은 간 지방을 줄이고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며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나쁜 물질을 제거하는 정화 과정을 촉진하여 간을 깨끗하게 합니다.